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요.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4번 수험생이 26.5, 그 다음에 3번 수험생이 25.5, 5번 수험생이 25, 그 다음에 2번 수험생이 24.5, 6번 수험생이 22, 1번 수험생이 21.5. 네. 자, 그러면 이제 1등이 4번, 2등이 3번, 3등이 5번, 4등이 2번, 5등이 6번, 6등이 1번 수험생들. 그렇게 된 거죠? 예.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비슷하니까 우리 맨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하셨던 의원님이 정확히 해주실 거예요. 일단 잘 들었고요. 처음에 소개를 하실 때 이제 외국어 문학 전공하셨다고 하고 뭔가 자신의 관심사가 외국인 노동자 쪽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때 좀 더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내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떠한 문제에 좀 더 문제의식을 느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한 5초 정도에서 10초만 준비를 해도 훨씬 풍부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법학을 제대로 공부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부정적인 멘트를 최대한 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더 인상을 좋게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제 질문 내용에서 공익과 사익을 이제 비교하는 키워드를 뽑으신 건 되게 잘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조금 처음에 당황을 하셔서 그런지 어떤 돌발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약간 이제 스탠스를 정하지 못하고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좀 처음에 당황하더라도 어떤 스탠스를 딱 정해서 밀고 나가기만 해도 기본 이상의 차분함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어떤 내 한 가지 입장을 밀고 가기 전에 다른 쪽 입장에 대해서도 어떤 일리가 있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시면 훨씬 논리적인 의견을 보실 거예요. 혹시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하실 거 있으세요? 그냥 저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많은데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하고 그랬는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질이 급한 편이에요. 그걸 차분하게 이렇게 많은 양의 말을 안 하더라도 키워드를 이제 딱딱 하면서 좀 전달력이 중요하거든요. 전달력. 고개를 자꾸 이제 막 보고잡거리고 하면은 당황한 것 같고 정리 안 된 것 같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간격을 두면서 이제 내가 한 말이 상대방한테 쏙쏙 잘 들어가고 노래도 그렇게 불러야 잘 불렀다고 막 높은 점수 주잖아요. 마찬가지 변호사도 그렇게 해서 내 주장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전달이 되고 또 설득되고 그게 나중에 훌륭한 변호사의 길이거든요. 됐어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대표해서 저기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사회교육 전공을 해서 청소년들의 권리 구제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사회교육과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과목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들어주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스토리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뢰인이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얘기했을 때 그냥 무조건 사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전개를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뭔가 노력을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이미지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언론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신 부분, 공신고 제도에 대해서 그거 되게 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질문의 포인트는 피해자들의 관점? 그러니까 뭔가 가해자의 신분이 공개됐을 때 뭐 가해자 부모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려까지 들어갔으면 답변이 훨씬 풍부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 말씀 다 하셨어요. 저기 면접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죠? 스터디를 그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내용만 전반 상관없이 태도만 보면 정말 좋았습니다. 면접 임하시고 정의감이 아주 투철하셔서 의뢰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박불모에 그렇게 하는데 명심하시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그 답변이 너무 조금 준비된 답변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앞에 있는 그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좀 뭔가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개인에 대한 소개인 경우도 그렇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들 수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딱 내가 준비한 정답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감을 좀 그렇죠. 입혀가지고. 아, 네. 신선감. 그럼 그 자기소개. 신선한 재료를 거기다 좀 넣으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길이가 너무 길어질까봐 그래서. 아니, 시간은 그러니까 좀 남아서 한 2분 남고 갔어요. 그동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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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심사위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제일 끝에서 김장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보충할 거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고.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중국에서 어학연 수하던 시절에 뭐 지식재산권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다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지식재산권 쪽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구체적 관심이 있는지 그 스토리를 아주 짧게 뭔가 마련하시면 훨씬 더 풍부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의뢰인이 자신에게 뭐 유리한 사항을 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냐 여기서 뭐 처음에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성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좀 많이 당황하셨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내가 보여줘야 될 태도는 나는 더 끝까지 노력한다 이런 심지부든 자세를 보여주면은 더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심은 요약을 되게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약간 장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약간 내용을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자기 스탠스를 계속 밀고 나가는 일관된 자세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보충하자면은 그런 어떤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냐 비공개하냐의 두 가지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어서 장단점을 좀 더 풍부하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사유가 깊어 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장황 부분이랑 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주셨고 내용 자체는 제가 되게 만족을 했었거든요. 다만 조금 이게 면접 스킬상의 문제가 발생했던 게 여기 아마 미리 나눠드린 문제는 제시문 1과 2, 1과 3을 비교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걸 다 말씀해 주시니까 장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면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들어와서 출제를 하실 때는 1번과 3번의 차이만 말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미리 준비를 너무 잘하신 나머지 이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용은 정말 좋으셨는데 순간 이 면접장에서 아, 저 수험생이 나의 질문을 제대로 안 들었구나라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2번 사례를 그 답변 속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2번은 저희가 안 했거든요. 네, 저희가 물어본 내용이 아니거든요. 물론 미리 여기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준비해 오시면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가도 수험장에서 이렇게 질문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은 굉장히 아까운 거잖아요. 사실 오히려 굳이 할 얘기 필요가 없는 얘기까지 해버려가지고 만약 그런 부분만 조금 정리됐더라면 아마 성적이 굉장히 좋으셨을 뻔했는데 지금도 잘하셨죠. 예. 그게 2번 이야기를 할 필요 문제 그게 없는데도 그 이야기 자꾸 언급하면 실제 무슨 변호사 시험을 본다든가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감점 사이가 돼요. 문제를 파악을 못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범위 정해준 범위 내에서 자기 거를 하는데 2번을 지금 들먹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질문의 요지에 맞게 대답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맞게 대답을 하는 거. 지금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연습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용 아주 좋았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답변할 때 이제 답변이 막 생각이 좀 안 나니까 그냥 계속 그냥 시간을 가지고 그냥 끌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기다리면서 답답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잠깐 좀 생각할 시간을 좀 갖겠다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이제 내가 갑작스럽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을 종합해서 좀 끝에 계신 김정현 변호사님이 무슨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맨 처음에 소개하실 때 나는 공익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모든 면접자분들이 공익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임팩트가 없고요. 그 외교 문제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외교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외교관을 하지 않을 거라서 변호사를 한다 이런 부정적인 멘트는 빼고 왜 내가 이제 외교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잘하신 부분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 질문을 분석하실 때 기준을 잘 제시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으셨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할 때 뭔가 그 무분별한 공개의 기준을 가릴 때 공격이 큰 사안을 제시할 때 예를 들어 뭐 국가 안보라든가 거대 뭐 경제 범죄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들어줬으면 훨씬 더 풍부한 답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예컨대 저의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할 건지를 미리 정해서 답변하시던데 그게 미리 머릿속에서 딱 정리된 거예요.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딱 세 가지, 두 가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니 그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두뇌. 네. 전공을 묻고 싶었는데 정치외교, 외교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 토론을 많이 해보셨군요. 네.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앞에 4번 수험생이랑 똑같은 두 분이 굉장히 잘하셨는데 아무튼 저희는 나중에를 생각하셔서 그냥 이게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밖에 이 질문지에 있는 거랑 아래 교수님들의 질문이 약간 결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준비해 간 것만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 물어보시는 분의 의견이랑 조금 다른 뉘앙스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정말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의 그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수험장에 들어가시면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막 준비했던 걸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는 분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정확히 들으시면 큰 실수 없으실 것 같아요. 조금 그 유연성을 강화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멘토를 적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책정위원들이 네. 종합하는 의견을 우리 김정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 잘하셨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전공이 수학과 경영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수학과 경영과 법학을 연결시켜서 뭘 하고 싶은지까지 서술했으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금융일 수도 있고 그런 스토리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신 태도는 좋았는데 모든 답변이 전반적으로 이익 형량을 한다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질문에 있어서 모범 답안일 수 있지만 이게 최고점을 받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냥 무난한 답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안에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제시하던가 사례를 들어줬으면 훨씬 더 내가 스탠스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 막 설명을 잘하는 편이에요. 말을 잘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조금 서두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이제 조금 약간의 머릿속에서 잠깐 쉼을 갖고 내가 어떤 결론으로 어떤 답변을 하겠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잘하시는데 서두르다 보니까 이제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결국은 세 분 저도 포함해가지고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지원자께서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물 흘러들어가시 잘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흘러가 버리면 포인트가 없고 알맹이가 없이 들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잘하는 사람이구나, 말이 많은 사람이구나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생각이 있으면 말하는 사이에 핵심적인 단어들이 들어가거든요.
이 주제와 관련된 핵심된 단어, 예, 이런 것들이 적정한 시간에 약간 끊어가면서 적당히 들어가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어떤 사실들이 크게 고저 없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면 좀 말씀은 잘하시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더라도 좀 그렇게 의미 있는 단어나 예들을 정확한 자리에 조금 천천히 집어넣어 주시면 지금보다 굉장히 더 전달력이 좋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약간 어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하시는 반면에 중간에 이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생각하겠다고 하고 그냥 좀 띄었다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걸 대신 하시는 거를 제가 좀 캐치했고요. 또 말을 잘하시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르시더라고요. 좀 더 천천히 어를 하지 않으면서 하시면은 더 보는 지점을 다루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은 많이 안 하시더라도 키워드, 네. 핵심 용어들을 적당한 곳에 넣어서 말씀을 하시면 듣는 사람이 팍팍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어 반복을 하지 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채점위원들이 종합한 내용을 대표로 해서 김구현 위원님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보충해주고.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전공이 약학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약학과 법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면은 내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요즘 뭐 바이오 분야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만의 구체적인 관심 분야를 특정하시면은 훨씬 좋은 인상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설명을 하실 때 내 스탠스를 정하는데 근거가 약간 빈약했다라는 점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를 들어 대중에게 범죄 사실이 공개돼야 되는 기준은 뭐 쓰레기 만두, 뭐 소아성 폭행 이런 식으로 구체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때에도 좀 더 포괄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서 뭐 국민 건강에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던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저한 핍박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제시하면 훨씬 더 이제 전체를 거시적으로 포괄하는 시각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좋은 느낌을 줬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내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면접관들이 어떤 반박을 할지를 생각을 해서 그 반박에 대해서 대처할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답변이 풍부해지실 것 같아요. 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선 처리를 좀 한번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심사위원분들을 조금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숙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시선 처리를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이 정제돼 있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건 뭐냐면 문제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고 이제 말하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할 시간이 필요하면 머리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차라리 약간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조금 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좀 조리 있게 하는 게 좀 더 훈련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결론적으로 거의 동일한데요. 일단 제가 6분이랑 지금 오늘 면접을 봤는데 거의 가장 우리 6번 지원자분하고 면접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연습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센스 있으시고 머리가 좋으신 건 저희가 딱 직감적으로 오는데 이 아직 면접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일단 좀 긴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답변들이 대체로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예, 저희가 뭐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단답형 답변이 확실한 답변일 수는 있겠지만 인상적인 답변이 절대 될 수가 없고 질문하신 분들한테 다른 분들은 거의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갖고 하시는데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이 나와버리면 질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생각이 짧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많다면 말이 길어지게 되는데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버리면 생각도 짧은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조금 고쳐주시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시험장 가기 전에 뭐
이런 좋은 기회도 얻으셨지만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연습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금방 성우 씨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댄스가 좋으셔가지고. 네, 저도 긴장만 안 하셨으면 더 실력을 발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하시다 보니까 말이 좀 빨리 진행됐었는데 앞으로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어떤 분야별로 무슨 답안을 우리가 쓴다고 글로 쓴다고 할 때도 전공 분야별로 각각 유형이 달라요. 근데 일단 로스쿨은 법학을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법학적인 냄새가 나게 답안도 구성하고 작성하는 연습을. 그리고 이제 약학과 그쪽에 너무 거기에 경도된 공부만 하다가 이 법학은 이제 좀 사회과학적인데 네. 좀 말이 좀 길고 뭔가 좀 풀어 써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쪽을 장황하게 쓰라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오늘 지금 답변한 거하고 다 연관이 된 거예요. 사회과학적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이공계 쪽에 막 이렇게 훈련되고 딱 되어 있는 두뇌 구조를 사회과학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표현 방법이라든가 두뇌 구조라든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개조를 하는 연습을 이거는 입학한 다음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법학을 공부하시려면.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많이 고생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전공별로 각각 교수님들도 전공하는 분은 답안 작성 방법을 달리 가르치시고 합니다. 법학은 분명히 법학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게 뭔지를 본인이 깨닫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거 신경 쓰시기 바라시고요. 자 오늘 뭐 이걸로 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해서 합격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로스쿨 가가지고 또 변호사 시험도 딱 한꺼번에 합격하시고 고생하지 말고 네. 그렇게 기원하겠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위원님들도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